서울가고에서 수학과 가려면 몇 등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최소 2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최소 25등 안에 서울가고에서. 근데 이 친구는 강주가고에서 26등인데 갔어요.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몇 %나 합격을 하나요? 네, 과거에는 이제 대치 강남권에서 이제 영재교 입시를 하면 50% 넘게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은 이제 지역 인재가 생기면서 상당히 한 10% 정도 가까이 떨어졌어요. 합격률이. 이거는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제 지역 인재가 되면서 특히 이제 사교육 쪽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위주로 너무 뽑힌다. 자꾸 이제 사교육 걱정 세상에서 자꾸 정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인재에 대한 부활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 학생들한테는 조금 합격률이 떨어진 것 같고 오히려 지역 쪽은 합격률이 많이 높아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40에서 45%?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영재교가 8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마다 원하는 영재상이 다를 것 같은데 네, 다릅니다. 이거 다 얘기해 주실 건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학습적으로 가는 학교가 있고요. 네. 네, 탐구 중심으로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고, 한국영재학교, 대구가고 정도는 약간 탐구 중심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그쪽을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뭐 특히나 경기가고 같은 경우는 대놓고 뭐 학교에서도 그래요. 내신하지 마라. 내신은 그냥 적당히 해도 따라가면 되고 연구 중심을 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구를 엄청 빡세게 시킵니다. 실제로 연구 그 딱 등록을 하면 그거를 뭐 거의 매주 리포트를 제출하게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학교가 되고, 네, 예를 들어 서울가고 같은 경우는 연구는 거의 안 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중간 리포트, 파이널 리포트만 내고, 네, 거의 그냥 학교 학습 위주로 가요. 학교 학습에 따르려고 이렇게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질문지에 실제 영재학교 2학년은 대학교 1, 2학년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학습하기도 바빠요. 네, 그래서 학습을 위주로, 학습을 좀 더 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이제 서울 가고, 뭐 대전 가고 이런 학교들은 좀 그렇고 세종, 인천 이런 데는 약간 중립적입니다. 네,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가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은 채 가시면 합격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서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학습을 상당히 요구하고 뭐 중간고사 내신을 경기가고 서울가고 딱 시험지 비교해 보면 네. 차이가 심합니다. 네, 정말 심해요. 네, 그래서 경기가고 애들한테 서울가고 문제 딱 풀리면 네. 시간 내에 60%도 못 풀어요. 진짜? 네, 그렇게 빡세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됩니다. 거의 뭐 한 18개에서 20개의 문항을 80분에 올 서술이니까 네, 힘들어요. 네. 힘들구나. 혹시 그래서 뭐 나 엄마 그만 다녀야겠어 이런 친구도 중간에 요즘에는 한두 명은 전학 가는 친구도 있대요. 있대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 인재 선발로 온 친구들 중에 가끔 이렇게 힘겨워하는 친구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남권 엄마들 중에는 사실은 이탈은 잘 없고 아닌 엄마들 중에는 사실 좀 이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합격까지는 행복하지만 이제 이유가 조금 네, 힘든 거죠. 네. 버티기가. 알겠습니다. 네. 진시연님, 선생님 그 영재고 아까 그 코딩 얘기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얘기한 거였어요. 네. 영재고를 입학하고 코딩을 하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고력을. 네. 근데 정보는 하세요, 어머니. 전 30년까지는 정보 영재 육성에 거의 초점이 많이 잡혀 있어요. 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보 영재는 각 영재 학교에서도 국가에서도 공고하고 있어요. 뽑으라고.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IT 영재를 많이 길러내야 된다. 네. 저희 나라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몰아가는. 그래서 이제 정보 영재를 많이 길러내라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은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아서 그런가 막 몰아가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산업 인력,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산업 인력. 그러니까 이번에 화이트 해커 거기도 1등 했더만 1, 2등 우리나라가 다 먹었대요. 야, 우리나라 친구들이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친구들이 그런 게 있어요. 마초 성향이 강해요. 하나에 빠지면 네.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민족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서의 퍼포먼스가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트 체육.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엘리트 교육도 잘 되는 거고.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학교별로 서류 양식이나 시험 문제, 면접 스타일이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오늘 뽑아왔어요. 아 진짜요? 제가 이제 예전에 내일신문 TV에 한번 네. 나가서 대중적으로 영재학교 과거를 설명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반고의 차이랑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서류를 사실은 어쨌든 학교별로 내일신문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막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정말요? 잘 안 보이실 이거 거예요. 잠깐만 올려놔 드릴게요. 제가 네. 이거 PPT 파일로 지금 나중에 네. 올려주실 수 제가 있어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주시면 네. 유리스만 네이버 카페 있으면 여러분들 등록하세요.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항목을 해놨어요. 물론 이제 조금 바뀐 학교도 있긴 한데 네.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보시면은 뭐를 보는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 스타일도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2단계 시험까지는 서울, 경기, 한국은 독자적으로 내고요. 나머지 5개 영재학교는 연합으로 내요. 네, 연합으로 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스타일이 비슷하죠. 왜냐하면 연합으로 내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3단계 캠프는 학교만의 인재를 뽑기 때문에 다 달라요.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캠프 준비가 정말 힘들어요. 캠프는 또 뭔가요? 네, 캠프가 이제 1박 2일 학생 동안 관찰하는 거죠. 아, 나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래서 관찰하는 게 목적인데. 아니 거기서도 그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보통 이제 서울 가구 빼고는 네. 보통 이제 1.5배수로 캠프를 뽑습니다. 아, 네, 서울 가구만 2.5배수 뽑아서 하고, 예, 서울 가구는 이제 지역 인재 선발이 많기 때문에 네. 2.5배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캠프의 경쟁력이.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학교는 1.5배로 뽑아서 진행이 되는데, 뭐 면접이나 이런 활동들이 다 달라요. 사실은 약간 큰 학원 가지 않으시면 캠프 활동 준비가 안 돼요. 캠프 가서 뭐가죠 주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탐구 활동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필 시험 보는 데도 있고 구술 면접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글짓기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면접도 보고 네. 저 캠프하면 뭐 걔 불놀이 하는 줄 알았어요. 가서 네, 노는 불멍하고 거. 네. 고구마 네. 구워 먹고. 네, 그렇죠. 그게 아니었구나. 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8월 말 9월 초면 영재고 합격자가 발표가 나나요? 네. 8월 말에 납니다. 합격한 이후에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뭐 놀지 뭐. 아니에요? 더 빡센 일정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재학교 가서의 내신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영재학교가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는 목표를 또 두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더 바빠요. 네. 더 바쁘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은 분명 영재학교 합격하면 좋을 줄 아는데 이제 네. 3일 딱 행복하고 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선생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보고 영재학교 가라고 했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학교 들어가면 행복해합니다. 왜 그러죠? 탈출이잖아요. 학교 들어가면 네, 이제 기숙사니까. 네, 좋겠구나. 네, 이제 여기서는 집에 있으니까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지만 그렇지. 학교 가면 네. 학교 스케줄만 하면 되니까 네. 학교 들어가서 행복해합니다. 자, 준비한다고 다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영재고 트랙을 밟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한 6개월 약간 좀 많이 우울해하더라고. 일반고 가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방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근데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이거는 집착 같아요. 그냥 집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집착이 강한 경우는 사실 헤어나기가 쉽지 않죠. 이거 근데 엄마도 많이 맞아요. 집착을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자녀하고 부모님이 같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딱 발표 날 네. 저는 떨어진 친구들부터 다 전화를 해요. 왜냐면 합격한 친구들은 언제 전화해도 반갑고 그럼. 행복하잖아요. 네, 신나있지. 그렇죠. 떨어진 친구들은 이 마음이 그냥 공허해요. 공황장애 같은 게 옵니다, 바로. 그렇다도요. 예, 와요. 마치 그냥 마치 대학인데 그쵸. 그게 뭐 다 인생 끝난 것 같이. 왜냐하면 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엄마랑. 희생을 많이 했다는 거는 딱 그거 같아요. 올림픽 국가대표가 못 됐을 때 딱 그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빨리 헤아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님도 또 같이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해요. 그러고 나면 대부분 한 70% 정도는 그래도 한 일주일 안에 자리 잡는 것 같고 한 달 이상 극복이 안 된 친구도 있어요. 이번에도 이 친구가 과거를 결국엔 썼지만
소집 면접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추석 면담 준비를. 네, 진짜 전날까지 이 아이하고 제가 전화통화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공부를 해왔는데 네가 지금 바라는 점이나 앞으로 네가 퍼포먼스를 잘할 수 있는 학교를 냉정하게 판단해라. 네, 그래서 그렇게 설득까지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어떤 친구는 학원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오는 친구도 있어요. 연락 끊고. 네, 실제로. 네, 사실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학원 부원장님의 자녀도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 딱 그 수시 합격하고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걔는 이제 저를 거의 형님처럼 모시거든요. 그냥 형님 이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까웠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 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들이 다 가고 본인은 이제 떨어지니까 그 극복하는 데가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이고야. 과거 가서 잘했어요. 가고 지금은 이제 네, 솔직히 말하면 메이저 의대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우리 딸내미 과외 선생님. 그래요? 네. 그렇구나. 제가 또 이렇게 탁 낚아챘죠. 예, 그 친구예요.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극복을 거의 7-80%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어머님도 이제 마음은 아프시지만 연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연기? 예, 앞에서 아이 앞에서. 그리고 어머님끼리 해포 푸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번에도 어떤 그 어머님은 매일같이 낮술해요. 그 떨어진 그 친구들끼리 낮술한다고 어머니들끼리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마음은 공허함은 이해는 가는데 그만큼 이제 열심히 달려온 거죠. 근데 이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어디 안 가죠. 그 노력이 어디 가겠어, 그죠? 그럼요. 다 녹여들어서. 네, 솔직히 말하면 과외 선생님 친구가 거기에 친한 친구가 5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있고 일반고 간 친구가 있어요. 네. 일반고 간 친구 과고까지 떨어졌어. 과고까지 떨어지고 나머지 이제 서울 가고 붙고. 네. 그래서 이 5명이 지금은 같이 서울대 가고 뭐 딴 데 가서 같이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한꺼번에 저한테 놀러 와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일반고 애 친구는 이제 반포고 과학 중점 학교를 가서 이제 결국엔 서울대 컴공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영재학교 때 했던 부분들은 네. 스스로도 얘기해요. 어디 가지 않고 가서 해보니까 뭐 물론 이제 국어 영어에 조금 힘들긴 했어도 근데 다 극복이 되고 가지더라.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던 그 또 파이팅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극복했겠죠. 네, 그쵸? 그럼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구나. 그다음에 이제 앞에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빼먹었어요? 영재학교 떨어진 친구 중에 이제 과학고에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거의 90% 가까이는 과고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90% 이상은 과고를 지원하고 네. 의대에 뚜렷한 목표가 있는 친구들만 일반고. 이제 기분이 나빠서 나는 뭐 짝퉁 영재학교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이렇게 막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일반고 가는 친구들 일부 있고 네. 대부분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내신의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과고 가서 사실은 영재학교 뭐 3단계까지 갔다가 과고 간 친구들은 최소 조지는 다 하더라고요. 뭐 과학고 가서 조지는 다 합니다. 거의 안 하는 친구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부가 끝이 없죠. 영재고에 합격한다면 다가 아니라면서요. 주말마다 대치동에 캐리어 끌면서 학원에 저는 들었는데 실제 그 영재 준비 거기 간 친구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다니는 학원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그럼요.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는 학원들. 네, 내신 학원. 내신 학원. 참. 내신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영재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수학, 과학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네. 이제 사실 커리큘럼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 보시면 커리큘럼이 이제 수학 1, 수학 2, 수학 3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학교의 수학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그 영재학교에 맞게 1, 2, 3, 4 학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1학년 때 주로 다뤄지는 수학은 그냥 고등 전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고등 전범위가 거의 1학년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적분 정도 빼고는 네.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가 이제 미적분도 들어가면서 이제 미적분학까지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공 선택 과목들이 보통 이제 대학교 2학년,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배우게 됩니다. 특히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물리, 화학 이런 거는 고등 과학은 1학년 때 다 배우고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는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정도 수준부터 배운다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적인 부분에서 많이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대학교 거의 2학년 과정까지를 고3 때까지 나가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 가지 않으면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내신 준비를 많이 하죠. 네. 댓글에 경시 초육에 시작하는 걸 추천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수상화 마치고 경시 이론에서 지중상이 뭐예요?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나왔던 책이에요. 이게 94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책 이름이에요? 네. 사천대학 이제 중국 교재서를 이제 그대로 번역해서 만들어낸 책인데 벌써 30년 됐죠. 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구닥다리가 됐습니다. 역사가 깊구나. 네. 근데 이제 이런 책은 지중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상화를 같이 하시면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으로 중급상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시 사고력의 기초 정도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중1 파트하고 중2 파트에 나오는 대수는 수상화 문제집이 더 어려워요. 지름길 책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수 파트 말고 정수나 뭐 조합, 기하 파트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수 파트는 뭐 중등 선행 교과 중학교 3학년 과정 나가고 나서 봐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평면기 아이디어는 이제 기하라고 정수가 이제 보통 경시 왔을 때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논증이라는 걸 처음 배우니까. 논증. 예, 논증이라는 걸 처음 배우고 또 갑자기 그림이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애들이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독학할 때 평면기 아이디어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기하의 많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시 기하를 가기 전에 배워두시면 그러니까 중등 그 대신 팔라구나를 A급 이상의 심화를 다 해놓고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A급에 A스텝, S스텝을 다 하시고 지금 S스텝이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A스텝까지 충분히 잘 해놓고 보셔라. 알겠습니다. 영재고 졸업 후에 학부 전공 선택이나 작업 진로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재학교 가서 이제 보통 아이들이 특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전공 적합성 때문에 네. 영재학교 2학년 때 이미 진로 설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공 선택 과목이 내가 물리를 좀 더 할 거냐, 수학을 좀 더 할 거냐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뭘 느끼냐면 이걸 알았을 때 어머님들이 이제 되게 멘붕이 올 때가 있는데 제 제자 중에 네. 과거에 이제 지금 이 친구가 대학교 3학년 정도 나이네요. 서울대 수학과인데 네. 이 친구가 사실은 광주과고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광주과고로 간 이유는 원래는 경기과고로 가고 싶었으나 네. 갈 실력이 안 돼서 네. 광주과고로 갔죠. 인기가 없는 학교를. 근데 이 친구가 광주과고 가서 3학년 졸업 때 자기가 최종 순위를 매겼을 때 26등 졸업이래요. 90명이거든요. 근데 수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서울과고에서 수학과 가려면 몇 등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최소 2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최소 25등 안에 서울과고에서. 근데 이 친구는 광주과고에서 26등인데 갔어요. 물어봤어요. 비결은 뭐니? 네. 두 가지로 말했는데 먼저 점수 향상. 얘가 1학년 때는 놀아가지고 50 몇 등 했대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한 30 초반대,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20등 초반대까지 해서 26등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에 있는 수학 과목은 다 들었어요. 모든 과목을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 아이는 수학에 관심이 많다라고 서울대에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실제로 서울대 수학과를 3명을 지원했대요. 자기가 꼴등이래요. 근데 1등하고 자기가 붙고 2등이 떨어졌어요. 야, 이 친구 괜찮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전공 접합성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학년 때 진로 설정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 선택에 맞게 과목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배들 통해서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그거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수학과를 지향하는 친구들은 미적분합보다는 뭐 확률과 통계 또는 서영대 수학, 정수론 과목을 듣고 이제 공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전공 선택을 미적분학을 듣고 이제 이게 좀 선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의 특기
와 그다음에 대학을 어떤 과를 갈 거냐, 순수하게 자연대를 갈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공대를 갈 거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과목 부분은 네, 선택을 하셔야 된다. 네. 뭐 전략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죠? 네. 물론 뭐 고등학교 때는 좀 기분 나빴을 수 있겠으나 네. 뭐 어쨌든 서울대 수학과 갔네. 그럼요. 최고. 네. 그 친구 최고.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평소 이런 장점이 있나 영재고 준비는 무조건 한번 해봐라. 네. 이게 이제 사실 어제 밤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될까? 당연히 이제 수학에 관심이나 과학 관심 많은 친구들은 당연히 영재학교를 뭐 선택을 할 거니까 이 친구들은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영재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 경시는 들어가기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2년 이상의 선행을 미리 뺄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면 네, 이 친구들이 의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영재학교를 목표로 해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의대가 아니라 이공계를 갈 거라면 영재교 과고만큼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과고를 다녔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공부들은 대학 가서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전을 해보셔라. 그 대신 이제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강남 근대치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 선행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더 많이 완화돼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저도 부산에 출강을 가지만, 뭐, 사실 중1, 2가 지금 중3 교과하면서도 제 영재 수학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사고력은 돼요. 네, 사고력은 되는데, 이제 선행이 단지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은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쩔 수 없죠. 지역은 솔직히 네. 뭐 뭐라 하시든 어쩔 수가 없어. 대치동에 선행 나가는 거하고 지역 네. 차이는 뭐 네, 많을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대치가. 네.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쉬운 질문에 네. 보드게임 아드님도 네. 뭐 시키시냐고. 공부 관심 없는 7살인데 7살이 네. 무슨 공부에 관심이 있겠어요. 네, 7살은 놀리셔야죠. 놀려야겠죠. 저희 그러니까 아이랑 이제 그런 게임 추천해가지고 뭐 러시아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네.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순발력 때문에 할리갈리도 하고, 할리갈리.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뭐 보드 게임이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네. 이제 흥미 유발 정도까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흥미 유발 네, 정도. 그거가 뭐 어떤 사고를 그러니까. 막 트이게 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자꾸 흥미를 갖게 한다. 그다음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한다. 예전에는 이제 추천했던 게 연산도 재미를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토리 있는 연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영풍문고나 교보문고에 저기 막 구석탱이 가면 일본 수학자들이 연산에 대해서 재밌게 막 수도쿠 퍼즐처럼 되어 있는 게 책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찾아다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시켜보고 또는 조카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네. 흥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흥미. 뭘 하든 네. 흥미. 어릴 때는 무조건 흥미입니다. 어머니. 흥미. 그쵸. 흥미 위주로 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과학학원 사고 하는 과학학원 갔더니 뭘 미술 작품처럼 자꾸 뭘 만들어 오더라고. 달팽이도 갖고 오고. 네. 그래서 살짝 끊었는데 원장님 얘기 듣고 다시 좀 보내는 걸로. 저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내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뭔가를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의 단절시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단절시키지 마세요. 네. 그냥 끝까지 뭔가까지 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활동을 시키셔야지 자꾸 단절이라는 걸 되면 아이들이 약간 타성에 젖게 돼요. 이게 이제 약간 자발성과 타성의 경계가 거기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예, 약간 이제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릴 때는 되도록이면 경험과 흥미 위주로 많이 하시고 목표 지향적으로 가시려면 나중에 이제 연산이 끝나고 이제 좀 더 중등선행 이상 달려갈 때 그때는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좀 하셔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면접 유형이요. 면접 유형은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해놨습니다. 작년 거를. 네. 서울과고 들어가면 3단계 걸 공개를 해놨고요. 네. 네, 공개를 한 학교가 있고 3단계 걸 안 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 보시면
대략적인 문제들만 볼 수 있어요. 문제들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활동들은 사실은 올려줘 놓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 가서 정보를 조금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 학원이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에 사실은 이제 예비 중3 애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네. 서울, 경기, 한국, 대전, 대구 학교별로 설명회를 좀 하려고 해요. 좀 딥하게. 딥하게. 네, 실제로 이제 학생 사례들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혹시 여기에 뭐 예비 중3 어머님들 있으시면 네. 한번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2 이하의 어머님들은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편집해서 나중에 저희가 좀 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학교별로 관심 있는 학교는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